뭐야, 할아버지가 또 들어온 거야? 지금 재판 중인데? 봉수가 끼얹은 차가운 물에 쫄딱 젖은 채 간신히 정신을 차린 이랑의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얼굴에 흘러내리는 물기를 손으로 닦아내며 판사석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이는 이랑인데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남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조금은 희귀한 지병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잠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물세례와 이랑의 사과에 재판장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이랑을 바라보는데요. 그때 이랑의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동식 할아버지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봐, 신 변호사. 지금 그걸 설명할 상황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들어간 게 병이라고? 이런 썩을 변호사를 봤나. 저놈들이 내 필체를 가짜라고 우기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냐? 이러다가 우리가 지게 생겼다고. 이랑이 화가 잔뜩 난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더니 비장한 각오로 입술을 굳게 깨무는데요. 할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러면 일만 더욱 커진다고요.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진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할아버지만 알고 계셨던 그 진짜 증거를 꺼낼 거니까 진정하세요. 이랑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 동식이죠. 이후 이랑이 다시 판사석을 향해 비장한 목소리로 법정을 발칵 뒤집어 놓을 한마디를 내뱉는데요. 방금 제출된 유언장의 작성 시점이 문제라면 강동식 회장님이 직접 기록한 비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일기장이 이상재와 만리동 창고 비밀 공간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랑의 충격 발언에 상대 측 변호사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기장 이야기에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바쁜데요. 재판장이 일기장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휴정을 선포하고 이랑은 곧장 나현과 함께 만리동으로 달려가죠. 나현이 이랑에게 묻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기장 이야기는 뭐예요?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이랑이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할아버지께 들은 건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아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을 본 거니까 내 눈으로 본 거라 이야기하기가 이상한가? 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신변이 할아버지의 기억을 들춰봤다는 거네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냥 귀신을 보는 줄만 알았더니 귀신들의 기억들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면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랑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죠. 나도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 줄 모르겠어요. 물론 사실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찾아볼 가치는 있습니다. 제가 본 장면이 사실이라면 재판을 뒤엎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일도 찾을 수 있겠네요. 나현이 이랑을 보며 피식 웃죠. 변호사 안 하면 뭐 하려고요? 진짜 무당이라도 되려고요? 이랑도 웃으며 대답하는데요. 못할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사무실 벽지만 뜯어내면 고칠 것도 없어요. 옷만 좀 바꿔 입어주고 방울 구매만 하면 끝이죠. 그리고 무당만 합니까? 탐정을 할 수도 있고 경찰이 돼서 사건들을 해결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고요. 나현이 시선을 옮기며 말합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빨리 찾으러 가죠. 그 이후 이야기는 찾고 나서 또 하면 되니까요. 이랑이 나현을 보며 씩 웃어 보입니다. 잠시 후 이제는 많이 바뀌어버린 이상재와 창고에 도착한 이랑이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서쪽 벽을 거칠게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 안에는 30년 넘게 기록된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들어있죠.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 내가 본 거 맞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내가 기억을 본다는 거야? 나현이 이랑을 바라봅니다. 지금 자기 능력에 감탄하고 있을 때예요? 하긴 나도 믿지는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 이후 일기장을 펼친 나현이 그 안에 적힌 가슴 먹먹한 내용들을 읽는데요.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죠. 일기장 초반 페이지에는 평생을 함께하며 곁을 지켜준 아내 최정희 씨를 향한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어지는 부분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동료
여선아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피눈물로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엄마 여선아의 사망 소식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그녀의 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내 아내 정희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선화의 아들에게도 죄스러움이 크다며 아들이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자신의 유산으로 도울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절절한 다짐이 적혀 있죠. 이랑이 일기장을 품에 꼭 안는데요. 이후 창밖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강동식 할아버지의 영혼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일기장 하나면 할아버지의 진심이 왜곡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바람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동식이 이랑을 보며 방긋 웃어 보입니다. 맞아, 이제야 기억이 났어. 내가 오랫동안 기록했던 일기장이 남아있었군. 그곳의 내용들을 드러내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아내를 도와줄 수 있겠지? 그걸 이용해서도 못 이기면 변호사 양반은 다른 일을 해야 해. 이랑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일기장이 그러려고 저를 찾은 게 아닐 거거든요. 하지만 다른 일을 해야 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번 계기로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더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현이 한숨을 쉬며 이랑을 바라보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할아버지랑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할아버지가 보였으면 당장 모시고 여길 떠났을 겁니다. 이랑이 나현을 보며 말하죠. 지금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나신 줄 알아요? 내가 이걸 찾아냈다고 춤까지 추고 있다고요. 동식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요. 뭐야, 내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 신변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 당장 해명해야겠으니까 잠깐 몸을 빌려줘! 이랑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한편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서 거짓말 좀 해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기분 좋으신 건 사실이니까 우리 이제 다시 잘 해결해봐요. 동식이 그제서야 작게 웃어 보입니다. 나현도 고개를 돌려 이랑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미소를 보입니다. 잠시 후 이제는 이랑을 완벽하게 믿고 다시 재판장으로 향하는 나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30년 세월이 담긴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손에 쥐고 당당하게 법원 복도를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